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문콘튜브에서 활동을 했었었고, 현재는 2021학년도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8학번 서희지입니다. 국제무역학과 다전공을 하고 있고요. 문콘튜브 1기 그리고 현재는 작년에 3학년 2학기를 끝나고 휴학을 하고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4개월 차 직장인 또무래기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4학번이고 올 2월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타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노년심리 석사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영화랑 드라마인데 그래서 영화 배급사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쪽이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그쪽에서 관심이 많고요. 심리 서비스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노년기에 이제 들어갈 뭐라고 하죠 그걸? 진입함에 있어서 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음악이라는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쪽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대학교에 오고 나서 보니까 게임이라는 색다른 장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과 게임 두 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다르게 의미가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는 흥이라는 이제 문화기획 동아리 회장을 2학년 때 했었는데 그 영화제를 실제로 뭐 기획부터 연출, 심지어 영화 섭외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하고 또 마지막 행사 당일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는 그런 게 주요 콘텐츠였어요. 그거를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고, 또 18년도 1학기에는 학술답사장을 했었는데 큰 범위의 기획 활동을 학생들의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70명의 여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뭔가 책임감도 되게 남달랐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18년도 입학할 때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회장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회를 하다 보면 선배, 동기, 후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과생들의 복지랑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행사, 기획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배운 요소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회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두 개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동아리랑 하나는 또 그 GTAB이라고 청년 무역가 양성 사업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게 동아리가 우주탐구회라고 천문학 관련 동아리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이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GTA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게 그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인데, 대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바이어를 만나고 또 직접 사장님들이랑도 컨택을 하고 바이어랑 컨택하고 하는 활동들이 제일 좀 많이 의미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 콘텐츠 학과 신입생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잖아요. 지교라고, 지정교양. 근데 그 중에서 문화 콘텐츠 학 입문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과에 처음 올 때 뭐 나는 이런 쪽의 콘텐츠를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쪽의 기획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걸 생각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실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점인 수업이 문화 콘텐츠학 입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 들어와서 되게 책만 보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만들 줄 알고 뭐 어디 나가서 뭐 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책을 보는 거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실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제가 들어와서 예술 콘텐츠 연구를 강의를 들으면서 미술에 대해서 좀 많이 친숙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또 3학년이 돼서 배운 예술 콘텐츠 기획 실습을 통해서 이제 그 미술을 정말 제가 전시를 기획을 하고 제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어떤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좀 유명한 작품들 보면은 이거 누구 작품인데? 뭐 이거 어떤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는 척 할 수 있다? 문화이론 수업이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가 아무래도 응용학문 위주로 뭐 소모임이라든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또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노력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이론 수업은 정말 그 용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문화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은 도시문화 콘텐츠 기획이라는 수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학생분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분들이 문화 콘텐츠 하면 보통 좁은 의미의 문화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좀 일상의 차원에서의 문화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그냥 뭐라도 하면은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진짜 그 학교 다니는 3년 내내 계속 움직였던 것 같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정말 가끔씩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이 정말 그냥 빨간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영화랑 드라마를 엄청 그냥 하루 종일 봐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봐요. 그러면 또 이것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니까 또 정말 그 힘듦을 다 잊혀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저는 최대한 뭔가 좀 힘든 일을 생각을 안 하게끔 몸을 혹사시키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한, 저는 사실 옛날에는 휴학을 무조건 해라고 좀 권유를 했어요. 뭐 한 학기든 1년이든. 근데 계획하지 말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휴학을 권유하기도 좀 그런 게, 휴학을 하고 뭘 해야 할지를 또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저질러라.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건 좀 여담인데, 심리학에서도 요즘은 레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이 엄청 화두예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일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휴학을 하라고 마냥 이렇게 권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왜냐면 각자의 사정이나 개인 사정이 또 다 다른 거고 마냥 휴학해라고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권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사실 치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을 좀 돌아보고 과감하게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18년도 입학을 하고 나서 5월부터 여름방학까지 굉장히 이렇게 붕 뜬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저는 그냥 무작정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따릉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릉이 타면서 그 한강 이렇게 엄청 달리고, 그리고 따릉이를 타고 이렇게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벤치에 앉아서 강 바라보면서 살짝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한강에서 따릉이 타기 추천드립니다. 일단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문콘에 있는 건대 문콘에 있는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트렌드에 굉장히 상당 수준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가장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4년을 지내다 보니까 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지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밈을 알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편견이 많이 해소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오게 되면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우선 뭐 고등학교 때부터도 학생회 계속 하고 뭐 회장, 반장 이런 거를 해왔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던 포지션은 이끌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뒤에서 푸시해주는 포지션이 더 컸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뒤에서 푸시해주는 것은 물론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의견을 들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화 콘텐츠 학과에 오다 보니까 정말 의견을 자유롭게 오가거든요. 이게 그 나쁜 의견이 아니라 그 사고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학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부서가 마케팅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기획, 아이디어, 창의성 그런 건데 문콘이 많이 좀 창의성을 많이 발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3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게 조금 차곡차곡 쌓이고 또 아는 게 많아야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제가 3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뭐 미술도 알게 되고 영화도 알게 되고 드라마도 알게 되고 뮤직비디오도 알게 되고 신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이제 많이 알아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펼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나이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선택과 갈림길에 마주서게 되잖아요.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큰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 입시일 거고 대학교 졸업할 때에는 취업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많은 걸 물어요. 뭐, 넌 이걸 할 수 있어? 아니면, 너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말들을 듣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평하지 말고 뭐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직진? 아니면 하다가 실패하면 아, 난 이 부분이 부족한가 보구나. 그러고 다시 백해서 공부하면 되고 다시 뭐 연습하면 되고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뭐 지금 같은 사회를 나가려고 바라보고 있는 저희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그냥 뭔가를 꼭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총 4년이 된 거죠. 학교를 다닌 지 4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뭔가를 많이 했어요. 학생회라든지 뭐 GTAB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봉사, 알바 뭐 엄청 많이 했는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후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제 많은 이제 행동과 생각들을 많이 반성을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아니면 또 많은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됐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꼭 많이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이랑 상담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올해에 이제 인턴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휴학을 했는데 막상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부서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고학번이 되면은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 네, 그래서 꼭 2가지 많이 활동하고 교수님들이랑 상담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나간 지가 5손가락에 꼽아요. 많이 힘드실 줄 아는데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언젠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런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거랑 생산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진학을 하셔야 돼요. 소비할 때 좋은 거랑 진짜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는 정말 괴리가 클 수 있거든요. 기획부터 물론 문축분들 지금 다 하고 계시면 기획부터 뭐 이거 공간 섭외, 카메라 촬영 지금 설치한 거 사람 또 섭외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 지난한 시간들과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고 또 그게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숙지를 하시고 고등학생 분들이 진학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들어오셔서 방황을 무조건 하게 돼요. 무조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괜찮다. 왜냐면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18 친구들이랑 좀 친해서 18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너희가 지금 딱 졸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해도 내 나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도 18 친구들이
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과목에 벤치가 많잖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되게 감성 넘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1학년 때만 앉아봤어요, 혼자. 근데 도민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벤치에 안 앉았어요.